네, 이번 시간에는 해상보험과 우리 특종보험의 이해 원인인데요. 특종보험 중에서도 특히 우리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상보험입니다. 해상보험은 이름 그대로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우연한 해상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고요. 법률적인 근거는 영국 해상보험법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되겠죠. 피보험자에 대해서 그 계약에 의해서 협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어쨌든 해상보험은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류는 여러분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해상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제목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첫 번째, 적하보험이니까 싣고 있는 물건에서 발생한 손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화주는 이제 화물의 주인이니까 화주가 이제 배에 싣고 있던 물건 주인, 그 물건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주인에게 보상을 하는, 화주의 손실을 보상하는 그런 상품이고요. 국제무역 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무역 거래할 때 적하보험 증권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필수 서류 중에 하나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적하보험은 무역 거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선박보험은 물건이 아니고 배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운업자의 선박이 멸실이 되거나, 멸실이 된다는 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예를 들면 그 침몰을 했다, 이러면 배가 없어지잖아요. 또 손상을 받거나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여기서 이제 손상이라고 하는 건 배가 망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손실이라고 하는 건 그걸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해운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겠죠. 어쨌든 없어지든 망가지든 그걸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든 배에 문제가 생긴 그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데요. 선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배에 발생한 문제 중에 선체, 배 자체와 기관, 우리 이제 배를 움직이는 그런 이제 그 동력이 있는 곳을 기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선비라고 하는 건 이제 배를 사용하는 비용이 될 거고요. 증액, 그래서 이 증액은 예를 들면 뭐 비용 같은 것들이 늘어난 것이고, 개선이라는 건 배가 이렇게 항구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암초 같은 것들을 피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런 걸 개선이라고 하고요. 선박 불가동, 선박이 있긴 있는데 가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상하는 것이 선박보험이다. 그래서 뭐 선체보험, 기관보험, 선비보험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의미고요. 자, 운임보험은 이제 배로 해상 사업을 하시는 분이 운임을 받아야 되는데 운임을 못 받게 되면서 발생한 손실을 이제 운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로 인한 운송업자의 운임, 그러니까 선박보험은 해운업자, 운임보험은 운송업자죠. 예를 들면 배가 아니라 그 배를 뭐 빌리든 사든 그 배로 운송을 해주면서 돈을 버는 이런 운송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거예요. 운송업자는 배를 가지고 있으면 선주가 되는 것이고, 배를 빌려서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한다면 용선사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 화물에 자기 선박 운송으로 취득하는 이익을 포함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배로 자기 화물을 움직이다가 발생한 손해, 이건 보상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보상하겠다는 것이고, 생물 운송이나 갑판 적하물은 미포함한다. 그래서 여기 해상보험의 이해에서 만약에 종류에서 세부적인 문제가 난다면 요 지문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배로 자기 화물을 운송하는 건 보상을 하는데, 생물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거 뭐 예를 들면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뭐 해상 사고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 생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들이 있죠. 썩는다든지 서로 간에 뭐 싸운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죽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물 운송에 따른 리스크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갑판 적하물,
잘 고정해서 운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갑판에 그냥 쌓아놓은 거,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거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물과 갑판, 적하물은 미포함이다. 기억해 두시고, 선주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데요. 선주가 법률적으로 배상 책임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하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다음 중에 해상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할 때 잘 나오는 지문은 유도선 사업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유도선이라고 하는 건 유람선 같은 배예요. 섬과 섬을 연결한다든지 뭐 강에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이런 유도선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신체 또는 대물 배상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죠. 이거를 이제 보상하는 게 유도선 사업자 배상 책임 보험인데, 이거는 해상보험의 종류로는 보지 않죠. 이거는 일반 영업 배상 책임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지문 체크해 두시고, 해상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여러분이 뭘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광의의 면책과 협의의 면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면책과 좁은 의미에서 면책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기억할 때 적게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광의의 면책보험 4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큰 의미에서 면책, 첫 번째 담보 위반입니다. 우리가 보상하기로 한 담보가 있는데 그게 아닌 담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럼 이게 우리가 최초에 계약한 담보냐, 위반한 담보냐, 입증은 누가 하냐면 보험회사의 입증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 항해의 변경인데요. 이거는 출발지와 목적지 항구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그래서 출발 항구와 목적 항구가 달라졌을 때 요거는 이제 면책이고요. 2로 출발항, 목적항은 똑같은데 원래 계획했던 항로가 아닌 다른 항로로 벗어나서 운행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변경 없이, 그러니까 출항이나 출발항 또는 도착항 변경 없이 항로를 임의로 변경한 거죠. 두 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항구가 바뀌는 거는 항해 변경이고 항로가 바뀌는 거는 이로다. 기억해 주시고, 항해 지연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지연됐다면 요것도 면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협의의 면책위험 뭐가 있을까요?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는 중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눈여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지 않은 손해, 예를 들면 저희가 요런 경우에 보상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손해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침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다에서 어떤 풍수재라든지 재해로 인한 거 보상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해적이 나타나서 해적한테 물건을 뺏겼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피보험 위험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고유의 하자 성질에 기인한 손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생물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부패했거나 변질했거나 변색했거나 자연 발화했거나, 이건 화재보험에서 뭐 떠올리시면 돼요? 자연 발열, 발화, 전기적 사고, 그 다음에 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이 터진 거, 그 자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고유의 성질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요. 쥐나 해충에 기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고요. 해상 위험에 근인하지 않은 기관의 손상 보상하지 않고요. 보험 목적의 자연 소모나 마모, 그리고 통상의 누손과 파손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죠. 시간이 오래돼서 녹이 슬었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돼서 뭔가 뭐 예를 들면 뭐 철선도 있겠지만 목선 같은 경우에는 부패되거나 낡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프로펠러가 오래돼서 휘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 소모나 마모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고, 지연에 근인한 손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보험 위험에 따른 지연이었다. 예를 들면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서 운행을 하지 못해서 지연됐다. 이런 것들은 보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지연에 의한 것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의 면책이 광의의 면책보다는 어때요? 되게 구체적이고 좁지요, 범위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큰 틀에서 광의의 면책과 협의의 면책 잘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빨갛게 표시한 거 중과실은 면책이 아니다. 고유의 하자 성질,
쥐와 해충 면책이다. 기관 손상 면책이다. 자연소모, 마모, 지연 면책이다. 요건 여러분이 꼭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특종보험인데요. 특종보험은 특별한 종류의 보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보험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상책임보험은 글자 그대로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사고로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대신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일반 배상 책임과 전문인 배상 책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반 배상 책임은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예를 들면 건물주 같은 경우가 될 것이고, 도급업자 배상 책임, 우리 원청자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걸로 인한 배상 책임이고요. 생산물 배상 책임, 내가 만든 물건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뭐 판매할 때 어느 보험회사에 생산물 배상 책임 1억 가입했습니다. 뭐 이런 광고 하잖아요. 예, 그것이고요. 전문인은 글자 그대로 전문적이겠죠. 의사,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배상책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배상책임에서는 위에보다 아래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예, 임의 배상책임, 내가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강제, 의무 배상책임이 있어서 얘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설 소유 관리자, 생산물, 임원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가입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 자,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유도선 사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죠, 배, 유람선이나 아니면 섬과 섬을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 이런 것들이고,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 보험, 학원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 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 보험, 승강기 사고, 또 맹견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 요게 이제 의무 강제 배상 책임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하셔서 다음 중 의무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골라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생산물, 임원, 시설 소유자 이런 거 끼워놓고 골라라, 이런 문제 많이 나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그냥 시설 소유 관리자, 생산물, 임원 배상 책임을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상 책임 보험 분류에서 사고 기준이냐 아니면 청구 기준이냐, 이건 뭐냐면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 예를 들면 1년짜리 보험 가입했잖아요. 보험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보험 기간 안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기간 안에 난 사고라면 보험 기간 이후라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보험 기간 안에서만 청구해야 되느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제 손해사고 기준은 뭐냐면 보험 기간이 끝났어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는 거, 요게 이제 사고 기준이고, 청구 기준은 뭐냐면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청구도 보험 기간 중에 해야 보상되는 거. 그러니까 보험 기간 안에서만 보상되는 게 청구 기준이고요. 사고 기준으로 보험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는 끝났든 안 끝났든 보상하겠다는 게 사고 기준이다. 마찬가지로 시설 소유 관리자, 선주,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사고 기준이고요. 임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청구 기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오른쪽에 임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청구 기준이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배상책임보험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그리고 손해방지 및 경감 비용을 보상하고요. 다만 특허권이라든지 재산권과 같은 보이지 않는 무채재산권은 보상에서 제외하고요. 보상하지 않는 것은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보상하지 않고요. 전쟁, 내란, 혁명, 테러, 소요, 노동쟁이 보상하지 않고요. 핵 연료물질 방사능 보상하지 않고요. 티끌, 먼지, 성면, 분진, 소음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거 정도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보험이죠. 가스사고 배상책임이 그나마 시험에는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의무 가입 대상이 누구냐? 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
가스 용기를 제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제조 과정에서 가스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오히려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가스 용기를 단순히 운송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으로 가스 제조 판매업자와 가스 용기 운송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틀린 거고요. 다음 중 가스 사고 배상 책임의 의무 가입자가 아닌 것은, 그래서 가스 제조업자, 가스 판매업자, 가스 용기 제조업자, 가스 용기 운송업자, 이러면 여러분이 용기 제조는 가스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송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네, 대인 배상은 사망, 후유장애, 부상을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고요. 휴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해당되지 않고요. 대물배상은 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의무가입 대상 제외되는 사람, 요거 잘 봐주시고, 생산물 배상 책임은 이미 만들어진 생산물의 하자로 인한 걸 배상하는 거죠. 제품의 제조 판매업자가 가입 대상이고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요. 등록 체육시설은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이고요. 신고 체육시설은 요트장, 조정장부터 무도장까지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마지막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무 가입 대상은 누구냐면 위에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외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을 제외한 모든 등록 신고 업자들은 다 의무 대상이에요. 그 여러분이 기억할 건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이거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요즘에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반해서 남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정보 유출에 따라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 물론 위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고요. 최근에 또 이제 우리 반려견들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 뉴스에 가끔 나오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상 의무보험이에요. 그래서 맹견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보상한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기타가 있는데요. 기타는 하나의 보험 상품이 아니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특종보험이 있고요. 그 보험 안에 이렇게 다양한 특약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어떻게 날 거냐면, 다음 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것은 하고, 앞에 우리 공부했던 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끼워 넣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산물 배상책임 이런 걸 끼워 넣고 맞았냐 틀렸냐, 영업배상처럼 보이지만 생산물 배상 책임은 하나의 보험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얘는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지문도 많이 나거든요.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어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도급업자 배상 책임, 경비업자, 이 경비업자라는 건 우리 경비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아파트 경비실이라든지 건물의 경비실 같은 것들 얘기하는 것이고, 주차장 배상 책임, 차량 정비업자 배상 책임.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된 차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차량 정비업자 같은 경우도 정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특약이 아니라 독자적인 상품이다. 비교해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특종보험의 또 다양한 형태들, 도난보험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